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동시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한 달이 중대 분수령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상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두 장관들은 매우 실질적인 것도 있다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인 것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사태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이 4월 24일에 두 장관이 동시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고인사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어제야말로 이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기 때문에 꼭 두 달을 맞은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강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또 두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아주 푸틴 정권에게는 좀 섬찟한 그런 경고장도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러시아는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권의 그 전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독립국가로 남을 것이다라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러시아가 매우 약화가 돼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보기를 원한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런 말을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그만큼 이 두 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한 것 자체, 또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약간 지난번 무기 지원, 추가 무기 지원과는 다른 형태의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네. 3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4억 달러는 15개국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정교한 무기를 사는데 아마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무기를 사라. 이런 차원의 지원이거든요. 군사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외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제 유럽연합 동맹국들로부터도 무기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옛은 동구권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 체제 같은 것이 나토 또 서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줘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못 주는 것인데요. 네. 이만큼 장기적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호환되는 무기도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금융 지원을 이제 돈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이제 무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받는 것이고요. 4억 달러를 지원받은 15개국도 사실은 그들이 또 무기를 사서 소유권은 갖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게 좀 지원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군사 지원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 방문에 맞춰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대사가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소환을 해버려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바로 우크라이나 대사를 전문 외교관
하는 그 여성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일 후에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키우이에 미국 그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여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그 예고하는 것으로 볼 때 그만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문하는 것이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에서 이것을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뒤에 이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중국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국방장관만큼은 같이 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다가 된통 한번 당한 것이 올가미, 이른바 올가미라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준 다음에 중국이 결국은 손들고 두 국무국방장관의 동시 방문을 허용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꺼번에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또 결연한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또 중간의 마리우폴, 또 남부의 크림반도를 잇는 지역을 장악하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요. 미국은 이에 어떻게 이 전략에 맞서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가 플랜 A는 이제 수도 키이우를 2, 3일 내에 점령하는 것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플랜 B라고 해서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러시아계 주민들과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8년간 싸워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바스 지역의 이제 두 가지 자치공학 중에서 이 위에 있는 루한스크는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점령을 했는데 그 아래 있는 도네스크 공화국은 51% 한 절반 정도밖에는 못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군사작전을 지금 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014년에 이미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병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연결하는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마리우폴입니다. 요거까지 장악을 해서 지금 거의 사실은 함락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장악하면은 동남부 지역의 우크라이나의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안전이 병합시키는 그런 군사작전을 지금 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순조로울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승전 기념일에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미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또 이상한 데서 오데사라는 데를 집중 공격했거든요. 네. 이 오데사는 지도로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마리우폴에서 한 300마일이나 떨어진 이 남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네. 몰도보 공화국의 근처에 있는데 여기를 왜 또 공격했느냐? 이것을 보면 이쪽도 실럭의 주민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사령관이 지금 얘기하기에 동부와 남부 전역을 지금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동남부 쪽에서 이 크림반도까지가 아니라 그 옆에 서쪽으로 가서 몰도바까지 있는 서남부 지역까지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정부 당국이 여기에 우크라이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군이 지금 북부 수도 지역에서 동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체첸이나 시리아 용병 또 징집병 이걸 병력 수만 명을 지금 증원을 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부대도 재편성해야 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은
이 전열 재정비나 재편성 여기에 또 집중타를 날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 재편성과 재정비하는 그런 곳을 공격하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무기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좀 40km 정도 사거리가 있는 장거리 곡사포, 뭐 이런 그 헬기 또는 그 무인 공격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사실 이 무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7억 달러 그 추가 무기 지원에서 155mm 곡사포, 또 이제 프랑스나 그 독일 같은 데서도 155mm 곡사포를 많이 지원한다는데요. 이게 이제 확전 위험 때문에 이제 꺼리다가 아무래도 좀 장거리 한 40km 이상 사거리 되는 곳에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푸틴의 생각대로 제대로 그 굴러갈 것인지가 빠르면은 뭐 5월 9일까지 아니면은 한 달 안에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 결판 나지 않겠느냐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 상당히 그 중대 분수령 기료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